아직 총리도 없고 장관 자리도 상당히 빈 채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. 우선 한덕수 총리 후보자. 민주당이 매를 번다?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쓰셨더라고요. 무슨 말입니까? 15년 전에 총리로 적격이라고 해서 본인들이 총리 만들었던 분이 지금 한 15년 뒤에 갑자기 큰 결격 사유가 생기기 어렵거든요. 보통 한국 사회에서 어떤 공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결격 요소 중에 중요한 것들은 뭐 부동산 취득이라든지 아니면 병역이라든지 뭐 이런 거거든요. 그런데 15년 전에 문제가 없었던 병역이 갑자기 생길 수도 없고 저는 이분이 공직자로 처신이 항상 깔끔한 분이기 때문에 뭐 다른 문제가 생기기도 어렵다. 아니 그런데 김앤장 같은 데 가서 너무 고액의 연봉을 취했다. 그리고 나서 다시 공직으로 돌아오는 건 좀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거거든요.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그러니까 통상이라는 것에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 한덕수 총리보좌님께서 통상 분야, 그리고 국제적인 어떤 비즈니스 이런 분야에서 전문가시거든요. 네. 이 가치는 생각보다 국제시장에서는 높은 가액으로 보통 자문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. 우리가 보통 많은 돈을 전관예우로 받았다. 그게 혹시 대한민국의 법조계에 있는 카르텔에 의한 서로 챙겨주기에 의한 것 아닐까. 그러니까 동네 룰로 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거든요. 예, 근데 예. 통상은 국제 룰입니다. 우리가 무슨 전관예우를 뭐 미국에 있는 통상 분쟁에서 주장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는 그런 고액의 자문이나 이런 것들도 본인의 역량에 맞게 받은 것이다. 그렇게 했으면은 다시 공직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냥 사적 영역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냐. 이제 민주당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. 저는 오히려 이렇게 묻고 싶어요. 그러니까 오히려 한덕수 총리님께서 지금 그 민간의 영역에 있으면서 네. 본인의 전문성만 자문하시면은 연간 뭐 수억 이상의 그런 어떤 고문료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. 아 본인은 더 행복할 수 있다. 그런데 거꾸로 하면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어허. 그거를 포기하시고 또 국가를 위해서 다시 한번 또 봉사하시겠다고 오신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꼭 이렇게 보면 이거고 이렇게 보면 이건데 세상을 좀 그 밝은 눈으로 봤으면 좋겠다. 이게 생각이 어두운 분들은 꼭 어두운 세상만 보이거든요. 그러니까 좀 밝은 세상에서 좀 살자. 예. 아 이게 민주당에 대한 배려였다 지금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? 저희는 한덕수 총리 그러면요. 네. 노무현 정권 때도 이제 일을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는 오히려 야당에 대한 배려로 받아들일 줄 알았어요. 배려로 받아들일 줄 알았다. 근데 이게 뭐 청개구리들도 아니고 진짜 무조건 반대해야 된다는 생각인지 좀 안타깝습니다, 민주당이. 민주당도 이거 지금 배려라는 걸 안다고 보세요? 속으로 굉장히 난감할 겁니다. 굉장히 난감할 거다. 네. 노무현 정신이라는 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쭉 민주당이 체계를 정립해 오는데 노무현님 된다고 했는데 자기들은 안 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? 예. 그러니까 이건 자기 부정이죠. 저는 민주당이 지금도 늦지 않았다. 빨리 표결에 나서가지고 이 한덕수 총리를 빨리 일하실 수 있게 해달라. 한덕수 총리를 그럼 이렇게 계속해서 쥐고 있는 것은 다른 장관 후보자들과의 어떤 뭐 좋게 말하면 조정, 어떻게 보면 협상을 위한 카드라고 보세요? 그다지 그게 먹히지도 않을 전략으로 그렇게 어렵게. 먹히지도 않을 전략. 유일한 카드가 국무총리 인선 아닙니까? 인준 아닙니까?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. 저는 저희 이제 국민의힘에서 예. 특히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 최근 2, 3주간 한동훈 장관 후보자를 굉장히 띄운 건 맞죠.